이번 주 수요일 4월 10일은 선거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선거 제도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거에 앞두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때 이 선배 목사들이 목사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설교 때 특히 정치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걸 무지하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당시 정권이 군사 독재 정권인데 군사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평등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목사가 정치에 관여한다느니 세속적이라는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당해왔다는 거죠.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아예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주구장창 종교에게나 하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지들이 원하는 거, 현상들은 좋아하는 현상들은 뽑아서 이야기하면서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야. 근데 자기하고 반대하면 정치적인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태도. 이게 전형적으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단이고 마녀라고 규정해버리는 아주 이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정신병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들이 가능하면 설교를 할 때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랬었죠. 그러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 후보가 됐든, 대선 후보가 됐든, 대형교회 와서 인사하거나, 요새는 간혹 무슨 연설 비슷한 것도 하던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의 중립을 지키자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종교는 단 한 번도 중립을 지킨 적이 없다. 중립일 수가 없어요, 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가 정권과 딱 밀착돼서 굉장히 친정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카톨릭이 되면서 로마 국교가 되면서 황제와 딱 들러붙은 친정권적인 종교였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치와 무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라는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직까지도 야훼라는 신이 지도자의 머리를 기름 부어 세운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헛소리입니다. 왕정하고 시민혁명이나 혹은 막시즘 혁명 같은 거를 거쳐서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이런 사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왕이 정치할 때의 정치 체제나 지금 대통령을 뽑아서 혹은 내각제로 운영하는 정치를 보거나 대동소이해요. 정치하는 자들이 권력가들이고 그게 신분이고 걔네들 손에서 주물럭주물럭 거려지고 그 이권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부자가 되고 계속해서 국민들은 세금에 시달리는 거죠. 과거에는 노예제도나 노비제도가 있어가지고 시달렸다면 지금은 정말 근로자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가끔세라고 하는 세금을 국가가 정하면 정하는 대로 내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사는 만큼 간접세라는 세금을 붙여서 원하는 만큼 뜯어갑니다. 필요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이렇쿵 저렇쿵 숟가락을 놓을 여지가 전혀 없어요. 현재도 정치는 소수의 무리들이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극히 적어요. 간혹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일부적인 현상이고 실질적으로는 왕조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있어요. 정하면 정하는 대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왕이 뭔가 얘기하면
그게 불합리하다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빠지는 거는 양반들이잖아요. 지네들 이익이 안 맞아서 자빠지는 거예요. 통촉해달라는 건. 뭐 나라나 국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네 이익에 맞지 않는다. 자기가 속한 당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자빠져가지고 뭐 유생들이 갈 거 없이 다 와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딱 지금 뭐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싸우는 꼬라지가 딱 그 꼬라지죠. 국민은 안정이 없다는 거. 누구도 환자를 지켜야 할 의사도 국민의 건강 같은 건 안정이 없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도 국민은 안정이 없어. 자기네들 파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감히 니네가 나한테 덤벼. 이런 소리나 해가면서 둘이 싸움질하는 게 뭐 왕조 시대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내용을 안에 까뒤져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된 데는 현 정치 제도를 만들어낸 시민혁명이라는 것 자체를 잘 들여다보면 결론적으로 자본가들이 형성되면서 산업혁명으로 돈을 버는 자본가들이 형성되면서 돈은 귀족에 못지않게 갖게 되었는데 신분이 없어요. 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혁명이 말이 좋아 시민혁명이지 자본혁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귀족들의 한 자리를 뜯어내서 차지하고 그렇게 둘이 뭐 귀족들 입장, 자본가들 입장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거니 하는 것 자체가 정치 제도로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절대 왕조 시대와 현 정치에서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왕조란 이런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왕이 옹립되면 뭐 하레비, 애비까지 해서 대대로 헤쳐먹는 왕이 하나 또 뭐 왕자 중에 누구 하나 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뭐 하나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성격을 가진 놈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이 또라이면 이게 색이나 밝히고 여자나 밝히는 또라이면 나라가 피폐하는 거고 세종같이 조금 현명하고 지혜 있는 왕이 되면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로또인 거예요. 이번 왕이 누가 될지는 내가 결정권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 그냥 그야말로 하늘의 뜻에 따르는 거고 여기에 종교가 숟가락을 얹는 거란 말이에요. 내내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얹어왔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야훼가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선한 왕이다. 혹은 옳은 왕이다. 그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신이 지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여 왔단 말이에요. 한국의 왕들도 뭐 대대로 하늘의 허락을 받는다. 뭐 나중에는 결국은 사대주의가 팽배하면서 중국에다 허락까지 받아와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형태의 왕들이었단 말이죠. 민주주의에 와서 선거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그냥 복골복은 아니야. 어떤 왕자가 태어났느냐? 뭐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죠. 아주 그냥 개 그지 바세 같은 한 지신하던 놈이 왕이 됐어요. 걔도 찍소리 못합니다. 왜냐면 법이 그래. 왕가를 모욕하거나 뭐 비판하면 신형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찍소리 못하고 그 앞에서 무릎으로 벌레벌레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조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적어도 나는 이번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가 선택해 보겠다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렇다면 국가를 통솔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민주정치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과연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통치할 역량이 있는 자들이 지도자였느냐? 뽑혔느냐? 별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당파, 계보 정치가 하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기존에 있던 기반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이 그 사람이 지도자다, 뽑아야 될 만한 사람이라고 알 만큼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정치라는 거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니 뭐 국힘, 새누리, 뭐
한나라 이름 계속 바뀌는 국힘인 이런 당들이 당을 이름 세워서 그 당에서 미는 사람을 혹은 당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 당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으니까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해야 돼. 국회의원들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국민이 뽑으면서. 이번 선거인데 저는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 누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이 무슨 짓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얼마나 정치를 잘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당을 생각해서 그 당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당보다는 그 당이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투표를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국민들 중에 다수는 그게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꾸로 뭐 철학가도 그런 얘기예요.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된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개소리예요. 우리가 수준에 맞는 사람을 무슨 수를 뽑아요? 자기네끼리 뿍쩍뿍쩍 공천하고 지들끼리 뭐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그 다음번에는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판인데 뭐 국민들의 누가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내 지역에 뽑히는 국회의원을 정말 이 지역을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혹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서구의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이 정신 나가서 절반밖에 안 되는 열빠진 정치 제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권력 구조를 그대로 답습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왕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치는 대대로 정치를 하는 놈끼리 정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가 80학번인데 저희들이 거리에서 투쟁을 했단 말이죠. 군사적 정권에 반대해서. 우리 전 세대들도 박정희 정권에 투쟁하면서 투쟁했어요. 그래서 민주화 투사들도 있고 뭐 민중운동한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 중에 정말 정치적인 것들이 정치판으로 나갔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막 투신했던 사람들, 정말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도태됐단 말이에요. 일반화의 오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의견에. 그런데 제가 아는 한은 제 주변에서 노조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치 노름이란 말이죠. 정말 노동자의 권익을 생각하는 해서 노조의 그 노조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떤 수완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막 부정 선거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종교판에서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보면 야 이게 아주 그냥 비리의 축소판이에요. 이 국가가 법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는 이 선거 형태를 보게 되면 뭐 하다못해 학급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의 반장 뽑는 회장 뽑는 선거조차도 정말 할 수 있는 짓은 다 한단 말이죠. 뇌물 공여라든가. 제가 아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 뭐 한국에서 한 5손가락 안에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그룹 손주가 반장선거에 나갔어요. 근데 애들한테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반 애들 전체를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데리고 와서 울산 뭐 산업단지 무슨 뭐 이런 것들 관광도 시켜주고 제일 좋은 호텔에서 밥도 먹이고 하룻밤 좋은 호텔에서 재워주고 이렇게 해서 부정이죠. 이게 한마디로 뇌물을 애들한테 푹 쏟아붓는데 선거 결과는 딴 애가 뽑혔습니다. 인기 좋은 애가. 그래서 제가 그때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들의 수준도 안 된다. 국가 선거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 선거 유세하면서 고무신도 나눠주고 뭐 돈봉투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 안 되는 얄팍한 돈을 받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그 의사표현으로 정상적인 정치제도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되려면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쳐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불의한 일에 항거할 수 있고 또 불의한 일을 불의하다고 얘기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실천되는 사회 적어도 그 사회가 아주 작은 사회 중에 하나지만 학교에서만큼은 분명하게 그것이 교육되어지고 지켜져야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자기가 정치에 무엇인가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자 할 때 혹은 살면서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그것에 지지 않고 눈 감아주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그런 데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